안녕하세요. 책상 앞 권리 분석 그림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하나 봤습니다. 부산 화명동에 소재한 아파트고요.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2821입니다. 이번엔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세 확인이 책상 앞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1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2821 부산 북구 화명동 2337번지 201동의 11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산 화명동의 수정역 근처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고 경매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정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화명 2차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제201동 11층 1102호이고요. 뭐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일부 내용들은 뭐 다 제반 사항은 똑같을 것 같고, 여기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로 이용 중이다라고 경매지에 나와 있네요. 입찰일은 2023년 2월 7일.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뭐 아무튼 한 달 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조감도고요. 참 멋집니다. 예. 동은 두 동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2동, 이게 1동, 1동이고 여기 2호 라인 84B 타입의 라인입니다. 84B 타입이 이렇게 생겼네요. 142세대가 있고 전용 면적이 84.9, 공용 면적이 뭐 28.8에서 공급 면적은 113.7980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볼 건데요. 이 아파트는 그 주택하고 다르게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합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대지권으로 등기하기 때문에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등기사항 증명서가 하나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구부터 보시겠습니다. 갑구의 소유권은 보시면은 2013년 2월 1일 매매를 해서 접수를 2015년 11월 3일 날 했어요. 뭐 아마 이분이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거래가액은 3억 1,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크게 특이한 건 없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저 경매를 들어가신 분이 채무자이시기 때문에 뭐 각구에 여러 가지 압류 등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김해 세무서에서 압류가 2020년 5월 14일 날 들어갔고, 그리고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존처분이 들어가 있어요. 보존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뭐 뜻을 찾아보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송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압류가 들어가서 내가 아마 이게 김해 세무서장 이분이 아마 저 보존 처분을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압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아파트를 처분을 하게 되면 안 되니, 내가 돈을 못 받으니까 여기 이제 금지 사항으로 해서 소유권 양도, 담보권, 임차권 설정, 뭐 이런 기타 일체 처분 행위들을 금지시켜 달라라는 처분을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아마 개인 회생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계속 이제 가압류 삼성카드에서 이제 가압류가 들어가 있고,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2021년 7월 7일 날 부산은행, 채권자가 부산은행입니다. 이 부산은행에서 이제 들어가 있고, 하면 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압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15번에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FS2103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이건 제가 정확하게 제가 뭐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런 이제 경매 물건들, 뭐 채권을 이제 물건, 채권, 그러니까 유동화하기 힘든 채권을 쉽게 이제 유동화하는 경매 전문 회사로 뭐 나와 있던데, 뭐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미 경매 개시 결정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
이 첫 번째 경매가 뭐 취소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사유로 철회가 된다. 그러면 요 두 번째 경매 개시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세한 건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구를 보시겠습니다. 을구는 이제 근저당 설정, 뭐 어쨌든 제일 많이 먼저 들어와 있네요. 2015년 10월 7일 날 근저당 설정 계약을 했고, 어디냐면은 부산은행에서 이제 근저당 설정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2018년 3월 30일 날 1억 8천에 근저당을 또 설정합니다. 신한은행에서 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근저당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 4월 하고 7월에 6천만 원씩 해서 신한은행에서 다시 한 번 더 돈을 차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임차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어쨌든 집을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있어서는 임차인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임차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좀 많은 게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을 다시 한번 보면 임대차 관계는 일단 영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점유 관계를 보시면 기타의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을 알 수 없었음. 본건 부동산 전입 신고된 세대 열람한 바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었음. 이 말은 아마 저 소유자분께서 뭐 이 집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한 임대차 관계는 없다. 그냥 건재당만 설정돼 있다. 그래서 권리 분석, 뭐 살아있는 권리들을 쭉 나열을 해서 요 빠른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그 부산은행에서 들어와 있는 2015년 10월 7일 날 부산에 설정된 1억 5,400이 상당히 제일 빠르고, 나머지 이제 신한은행 뭐 아까 들어와 있던 3개 요 1억 8,600, 6,000 요게 이제 가장 그 뒤로 이제 순위가 들어와 있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다 말소됩니다. 나중에 다 말소가 되고, 어,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권리상에. 근데 이분이 돈을 좀 많이 빌리셨어요. 뭐 총 4억 5,400만 원을 빌리셨는데, 근데 저 부산은행이 청구 금액이 9,900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이 1억 5,400은 채권 최고액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다 빌리신 건 아닌데, 일부 갚다가 뭐 못 갚으셨던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니까 이제 뭐 과연 이제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낙찰이 될 건가 간단하게 잠깐 보면, 일단은 뭐 시세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시세를 보시면 네이버에서 본 겁니다. 네이버에서 본 건데, 화명,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2차. 여기 보면 매매가 이제 4.7억에서 6.8억 이렇게 나오는데, 뭐 면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일단 요 물건의 타입은 113B 제곱미터, 하한가가 5억 천, 상한가가 6억. 근데 이제 뭐 이거를 가지고는 알 수는 없고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매매 실거래가가 2023년 1월 국토부 기준으로 보면 제일 최근에 거래된 게 22년 8월에 4억 7,300, 5억 2,900, 이 두 번이 다 거래가 됐네요. 그 뒤로는 이제 약, 뭐 한 몇 개월간 거래가 없는 상태네요. 근데 이제 지금 저 부동산 시세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근데 요거는 4억 7,300은 좀 너무 내려간 것 같고, 뭐 5억 3천도 그렇게 큰 그게 아니라고 보면 이 중간에서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겠나. 뭐 진짜 내려간다면 4억대까지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책상 앞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한 중간쯤이라고 보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시세는 일단 뭐 현장을 가 보시고 임장을 가 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경매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지를 보시면 감정가가 6억 5,500, 상당히 좀 비싸죠. 최저가가 유찰이 한번 돼서
여기 보시면 1월 3일 날 6억 5,500으로 유찰이 됐고, 그 다음에 2월 7일 날 최저가가 5억 2,400으로 지금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아까 저 앞에서 보셨던 그 매매가 2022년 8월 달에 뭐 매매된 게 5억 3천이 좀 비싼 금액이었는데, 이것보다 감정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도 이제 안 들어갔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그러면 5억 2,400은 들어갈 거냐? 지금 2022년 8월이면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뭐 썩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 나빴나요? 뭐 하여튼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나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비싼 가격이다. 그래서 아까 저 말씀드렸던 건 한 5억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본다면 5억 2,400도 좀 비싼 금액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시세만 사실은 시세를 확인을 했으면 조금 더 이제 그 감가되는 요인들이 조금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지금 경매 개시 결정을 21년 7월 7일 날 받았는데 지금이 23년 1월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실 경매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 내 집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집을 비워놨다 아니면은 뭐 청소를 안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꼭 그렇진 않겠지만, 예, 예.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게 수선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집 청소비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뭐 도배 장판 그런 것들을 어쨌든 내가 들어가 살든 아니면 뭐 다른 임차인을 받든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도배나 장판 정도는 좀 더, 장판은 안 하는구나. 도배 정도는 좀 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수선비, 그리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면 수익률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친다고 보면 아까 보셨던 5억에서 조금 더 감가가 되는 가격,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4억 중반 정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2월 7일 날 5억 2,400이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감히 제가 해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3차 한 3월 중순? 3월 초쯤? 3월 중순쯤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됐을 때면은 4억 초반대에 이제 최저가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되면 낙찰이 될까? 뭐 그거는 이제 임장을 좀 더 통해 가지고 진짜 시세를 확인해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2월 7일 날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이 집이 필요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어쨌든 이게 낙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저는 2월 7일 날 다시 한번 볼 거고, 그 결과를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파트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